변호사님, 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네. ETF 이런 글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ETF, 영어네요. 그러면 뭐의 약자일까요, ETF는? 그러니까 그 ETF가 영어로 무엇의 약자인지를 보면 ETF가 무엇이구나라고 대충 추측이 가능합니다. E는 exchange고요. T는 traded고 F는 fund입니다. 그러면 exchange라는 말은 교환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exchange라는 의미는 거래소를 말합니다. 거래소. 그래서 우리가 한국 그 증권거래소를 KRX라고 하거든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X는 대개 거래소를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T는 traded.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가 되는 펀드다. 그러면 원래 펀드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펀드를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펀드라는 거는 자산운용사라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유명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지 삼성 자산운용이라든지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내용은 뭐냐면은 일반 투자자들한테 작은 돈을 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제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당신들한테 거래한 금액에 맞춰서 돈을 분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만들어지고 그걸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미리 이제 약속을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집행할 거다라는 계획이 서 있는 펀드 겁니다. 미리 사전에.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펀드 매니저는 투자를 실행을 하는 거죠. 투자를 실행해서 손실이 나면 하는 수 없고, 손실이 났다고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손실이 나면 하는 수 없고, 이익이 나면 이익에 대해서 나눠주는 게 그게 펀드 상품인데, ETF는 뭐냐 하면, ETF도 펀드는 펀드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같이 거래소,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펀드라는 겁니다. 가서 뭐 계약 서명하고 돈을 납입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듯이 어떤 ETF라는 주식같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증권을 사는 겁니다. 이 ETF도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ETF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거기는 앞에 타이거라는 걸 붙입니다. 자기네 브랜드예요. 마치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를 레미안이라고 하고 대우건설에서 짓는 아파트를 푸르지오라고 하듯이 뭐 그 이름도 좀 가끔씩 바뀌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만드는 ETF는 앞에 타이거라고 붙이고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는 뭐 코덱스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산운용사가 수십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주식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가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 ETF가 출시가 됐을 때, 자기네 ETF는 이렇게 투자합니다라는 계획표가 나와요. 그거를 보면, 종목에 관한 정보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괜찮겠다. 투자하면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팔든지 안 사야 되겠죠. 그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ETF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지금 이제 ETF가 되게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보통 뭐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다가 ETF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지금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그럼 2차 전지에 관한 ETF도 지금 수십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각 자산운용사마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선택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특정 테마나 분야, 섹터에 대해서 ETF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 섹터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ETF를 찾아서 자기한테 제일 좋아 보이는 거로 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ETF에는
파생과 연관시킨 ETF가 또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주린이 분들한테 어려운 이야기인데, 파생이라고 하면 자신의 투자 원금 이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게 파생입니다. 투자와 저축의 차이는, 저축은 적어도 원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투자라는 거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감수하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최악의 상황,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이 없어지는 것까지가 리스크의 마지막이죠. 근데 파생은 다릅니다. 내 투자 원금 이상으로 내 집을 팔아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투자한 돈 말고라도 내 다른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게 파생 상품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ETF에 파생과 연관시킨 상품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아마 주린이 분들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뭐 곱하기 2배, 곱버스, 3배, 이런 ETF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되죠. 근데 욕심이 많아, 나는. 삼성전자가 올라갔을 적에 난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본다. 근데 올라갔을 적에 남들보다 2배를 먹고 싶다. 물론 내려가면 2배 손실입니다. 근데 2배를 쫓아가는 레버리지 ETF를 사겠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외에는 2배를 넘어서 3배짜리 ETF들도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밑으로도 마찬가지. 인버스 ETF는 삼성전자가 내려갈 것 같은 걸 믿는 사람은 인버스 ETF를 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생과 연관시켜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우리가 금이 올라갈 것 같으면 금을 사면 되겠지만, 석유가 올라갈 것 같으면 석유를 사놓으시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길은 열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ETF로 나와 있습니다. 원자재와 관련된 ETF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원유 ETF를 사면 그게 올라가면은 이득을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어프로치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ETF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ETF의 종류가 이렇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크게 보자면 어떤 분야별로 접근할 수 있는 ETF, 그리고 파생과 연관된 ETF, 그 다음에 주식으로는 어프로치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관한 원자재라든지 해외 시장이라든지 각종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된 ETF,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ETF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상장 절차를 밟잖아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들어진 ETF 상품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주식까지 거래를 하려면 상장 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끼칠 만한 요소는 없는지, 규정을 위반한 건 없는지 같은 거 잘 따져서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ETF에 투자를 할 때요, 일반 주식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라든지 TV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ETF는 좀 안정적인 투자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평균값이니까요. 평균값이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주식, 어떤 특정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제일 잘 오를 것 같다. 나는 이 주식이 제일 잘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잘은 모르겠어. 근데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ETF를 만들었겠지. 그래서 구성 종목 보니까 뭐가 대충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사는 사람 봐. 만약에 ETF가 진짜 잘 된다면, 이 주식이 잘 맞았다면 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얘는 평균값이니까 많이 올라간 얘도 들어가 있지만 별로 안 올라간 애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적게 올라가. 거꾸로 판단이 잘못됐을 적에 내려가는 것도 적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화끈한 수익률을 얻는 사람한테는 ETF가 좀 덜 매력적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